행복한 집안은 저마다 똑같지만 불행한 집안은 저마다 다 다른 이유로 불행하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잘하는 집은 다 똑같다라는, 잘하는 집은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를 말해 보는 게. 대표님, 손님이 없는데도 직원들이 계속 바쁜 가게는 왜 그런 걸까요? 그건 너무 멋진 현상인 것 같은데요. 너무 멋진데요? 직원들이 그렇게 손님이 없어도 바쁘게 움직이다니. 그러니까 네네. 직원들이 바쁘게 일하고 있는데 이제 실제로는 고객한테 별다른 가치를 만들어주지 못하는 약간 좀 비효율적인 업무 그렇죠. 분담이라든지. 솔직히 이제 뭐 손님은 없는데 직원들이 바빠 보인다라고 해서 뭐 단순히 우선 그 매장을 뭐 비효율적인 매장이다 라고는 볼 수는 없을 거예요, 사실상. 왜냐면은 그 내부에 어떤 보이지 않는 프로세스가 다양하게 있는지는 저희는 솔직히 모르는 거기 때문에. 근데 우선 이 매장에서 우리 손님 입장에서 보이는 그 영역을 봤을 때도 적어도 이제 우리 생각이라면 좀 이렇게 할 것 같은데 이제 안 하는 뭔가 그런 것들이 많을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그게 진짜 어떤 비효율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고 가정을 한번 해보죠. 그러면은 사실상 그 내부에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의 프로세스도 비효율적인 확률이 굉장히 높긴 하거든요. 이제 그랬을 때 하여튼 결국은 이제 안 그래도 되는데 뭔가 이 비효율적인 게, 이 서비스 운영에 비효율적인 게 많아가지고 결국 그 어떤 매장의 어떤 손실 같은 걸로 해서 손실을 초래하고 있는 경우라고 해서 상황을 좀 얘기해 봤을 때 다시 이거는 그 원인을 뭐 한두 개로 얘기할 수 없어요. 이거 역시도 상황마다 너무 다를 거예요. 뭐 제가 좀 겪은 예시로는요. 그 뭐 어디라고 제가 얘기는 드리지 못하겠지만 당연히 제가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거는 지금 제가 거기에 안을 들여다본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뭐 지금 제가 여기서 얘기한 부분들이 꼭 100% 맞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그렇다고 해도 또 그분들이 부족한 거라고 또 얘기할 수도 없습니다. 각자 잘하는 게 다른 거니까요. 우선 뭐 사례로 얘기를 들면은 그 연남동 쪽에 거기도 유명한 어떤 라멘 맛집이 있어요. 뭐 어떤 뭐 개인이 하는 브랜드라 이렇게 뭐 밝히긴 어려운데, 근데 거기를 보면은 이 주방 쪽에 직원이 엄청 많아요. 진짜 꽉 차 있어요. 거의 그 뭐 이 손님들 좌석이 제가 봤을 땐 한 10석에서 12석 정도 돼 보이는데 안에 직원도 한 12명 정도 돼 보여요. 그러니까 그 안 그래도 좁은 주방에 막 12명씩 있어가지고 거기가 엄청 인산인해인 느낌이 있거든요. 근데 그러면 이제 그렇게까지 하고 있다라면은 우리 손님 입장에서 거기가 잘 돌아간다라면은 어떤 결과들을 목격할 수 있어야 될까요? 손님들이 좋은 서비스를 느껴요. 그러니까 그 좋은 서비스란 것들이 이제 어떤 것들로 좀 지표를 볼 수 있을까요? 맛이 좋다거나 그렇죠. 맛이 좋다거나 청결하다던가 청결하다던가, 혹은 뭐 불편. 적어도 응대 하나하나가 섬세하고 우리의 어떤 불편들을 그냥 줄여주는 그런 이 응대나 서비스가 있다던가, 혹은 뭐 가장 뭐 대표적인 어떤 그런 음식점에서의 수치로는 이 고객이 도착했을 때부터 몇 분 정도 후에 메뉴가 나오느냐, 네, 자리에 앉았을 때 이제 그런 게 얼마나 효율적이고 시스템 있게 매장을 관리하냐에 이제 중요한 이 좀 들여다볼 수 있는 지표가 되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명동교자 가잖아요. 앉으면 나와요. 앉으면 나와. 그게 이제 이 서비스 프로세스를 엄청나게 최적화를 잘해는 거죠. 그러니까 하루에 그 수백 명, 수천 명이 이제 오는데도 이제 그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그 좁은 매장에서부터도 생산성이 높으니까 이제 수익성이 높아지고, 수익성이 높아지니까 그렇게 명동에 건물을 살 수 있는 칼국수 팔아서 건물 살 수 있는 그 대단한 회사가 되는 겁니다. 그때 제가 그 매장에서 느낀 느낌은 결론적으로는 이제 응대가 디테일하지도 않았고 안에는 너무 인산인해. 이 가시 영역에 주방이 있으니까 주로 라멘집은 너무 인산인해서 정신도 없었을 뿐더러, 근데 이제 그렇게 다들 뭔가 바삐 움직이는 상황 속에서도 음식은 늦고 서비스는 늦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를 뭐 제대로 이렇게 신경 써주는 어떤 이 전담 매니저들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제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거와 이제 굉장히 상반되는 사례로는, 저는 솔직히 매장 들어갔을 때 직원들이 어떻게 배치돼 있고 절 어떻게 대하느냐만 봐도 얼마나 여기가 서비스가 최적화되어 있는지가 많이 느껴지는데, 이거는 너무 유명한 거니까 그리고 이제 긍정적인 리뷰니까 좀 이렇게 얘기를 할게요. 브랜드를 거론해서 오레노 라멘이었어요. 오레노 라멘. 경이롭더라고요. 경이로워요.
뭐 어디서 한 라멘인지 잘 모르겠는데요. 들어갔을 때부터 이 직원 한 명 한 명의 역할 분담이 굉장히 명확히 짜여져 있고 이 고객 여정이 도착했을 때부터 나갈 때까지 어떤 응대를 하고 뭐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게 굉장히 짜여져 있는 게 느껴집니다. 네. 근데 거기도 엄청 맛집이에요. 거기도 웨이팅 어마어마하고 사람 엄청 많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장의 분위기는 여유롭게 진행돼요. 네, 그러면 이제 그런 소리가 있죠. 그 행복한 집안은 저마다 똑같지만 이 불행한 집안은 저마다 다 다른 이유로 불행하다고. 그런 점에서 거기가 왜 비효율적인지는 제가 거기를 깊게 모니터링하고 인터뷰하고 뭐 그렇게 진행하지 않고서는 정확한 원인을 알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면 잘하는 집은 다 똑같다라는 잘하는 집은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를 말해 보는 게 어떻게 보면은 그거랑 부족한 집들을 좀 비교해서 생각할 수 있는 그 기준이 되는 것 같은데요. 우선은 방금 그 자연스럽게 좀 몇 가지 특징들이 나왔는데 우선은 이런 서비스를 최적화하는 이 도구가 있어요. 실제 뭐 이론이라고 해야 되는지 도구라고 해야 되는지 굉장히 옛날에 나온 이제 그 방법론인데 지금도 그걸로 다 합니다. 뭐냐면은 우선 고객의 여정, 고객의 터치 포인트를 끊어내는 것부터 시작하셔야 돼요. 고객이 와서 뭘 하고 뭘 하고 뭘 하고 뭘 하고 뭘 한다. 뭐 식당을 예로 들면 고객이 들어와서 뭐 자리에 앉고 뭐 메뉴를 주문하고 메뉴를 받고 뭐 음식을 먹고 뭐 계산을 하고 나간다. 뭐 이런 식으로 짤 수 있겠죠. 그때 그러면 어떤 직원은 어떤 고객이 뭘 할 때 예를 들어 직원이 들어왔을 때 직원은 뭘 한다. 직원이 자리에 앉았을 때 직원은 뭘 한다. 메뉴를 주문했을 때 직원은 뭘 한다.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대응을 해놓고 거기에 수반돼서 예를 들어 메뉴의 주문을 받았으면은 그거를 또 주방에 넘기고 막 그런 절차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주방에서는 또 요리를 하고 이제 그런 이제 고객 여정에 따라 발생하는 그런 일련의 일들을 고객의 가시 영역과 비가시 영역, 보이지 않는 영역으로 해서 구분해서 정리를 하는 게 서비스 청사진이에요. 그렇게 해서 표현을 하다 보면은 결국은 이제 그거 자체가 매뉴얼화가 자연스럽게 되는 거거든요. 이 고객이 왔을 때 뭘 한다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으니까요. 그러면은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시간 순에 따라서 이제 쭉 적어 나가다 보면은 이제 그게 어떻게 보면 타임 테이블이란 형태처럼 고객이 들어와서 나갈 때까지 뭐 들어왔을 때 0분이라면은 나갈 때까지가 1시간이라면은 한 고객한테 어떤 직원이 얼마나 시간을 써야 되는지 막 이제 그런 것들이 도출되고 그럴 건데 그런 식으로 정리를 해 나가는 게 우선 중요합니다. 지금 좀 굉장히 복합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네, 그래서 우선 그런 서비스 청사진이란 도구를 활용해서 그 개선을 해 나갈 수 있는 좀 초석이 될 수 있다. 우선 업무부터 다 도출을 해야 됩니다. 고객 여정을 정의해야 되고 거기에 필요한 업무들부터 도출을 해야 돼요. 그러면 그 분 단위로 업무 매뉴얼을 작성해 보면 좋을까요? 그렇죠. 솔직히 어떤 특정 작업에 소요되는 예상 시간은 정하는 게 좋습니다. 네, 그래야 타임테이블이란 걸 그릴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뭐 고객이 들어왔을 때 어떤 한 직원이 어떤 업무를 뭐 몇 분 정도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이제 그때 고객이 동시다발적으로 막 들어올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한 직원이 한 고객을 대하는데 이제 뭐 3분이 걸린다라면은 동시다발적으로 들어왔을 때 뭐 한 4팀이 들어왔다고 했을 때 그러면은 이제 그 마지막 고객은 동시에 왔을 때 12분 후에 이제 그 서비스를 받게 되겠죠.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좀 산출해 나갈 수 있는 거죠. 근데 그랬을 때 12분씩이나 기다려서 고객을 응대하면은 그런 부분들이 기분 안 좋을 수 있잖아요. 이제 그러면은 이제 그때 직원을 2명을 배치해야 된다든지 그 시점에 이제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산출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작업 소요 예상 시간이죠, 정확히는 서비스는. 네, 그런 부분들의 기준을 정하고 그리고 그때 각각 이제 어떤 업무들을 하는지부터 해서 정리를 하고 그러면 이제 한 팀의 한 고객의 여정에 총 몇 분의 시간이 들어가게 되는지가 산출이 될 건데 그런 거에 따라서 작업 인원수를 도출한다라면은 지금 어떻게 보면 그 작업자한테 이 형성된 업무 범위와 책임도 명확해진 거고 그런 식으로 각자가 본인 역할에 맞춰서 일을 하고 있을 때 손님이 많거나 직원이 많아도 뭔가 딱 맞춰서 돌아가는 듯한 느낌을 받게 되죠. 근데 대부분은 이제 한 직원이 고객이 도착했을 때부터 나갈 때까지의 모든 여정을 책임지는 그런 형태로라기보다는
예를 들어 고객이 1부터 5까지의 어떤 여정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주로 다른 방식으로 진행되죠. 예를 들어서 한 직원이 고객의 여정의 1부터 2까지만 책임지는 겁니다. 네, 주로 그런 식으로 많이 합니다. 그리고 한 직원은 어떤 그 고객 여정의 3부터 4까지를 책임지고, 뭐 예를 들어서 아웃백 같은 데를 좀 살짝 생각을 해보면은 계산을 하는 직원과 음식을 날라주는 직원이 막 다르게 운영되고 막 그런 것들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손님을 맞이하는 직원 다르고, 네, 메뉴를 받는 직원 다르고.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그냥 타이밍이 맞아서 그런 직원들이 도와주고 그런 경우도 당연히 있겠지만서도 대부분 그렇게 어떤 정확히 역할이 나눠져 있는 경우가 많죠. 그러면 좀 비효율적인 업무를 찾아서 줄이려면은 어떻게 그걸 찾아야 될까요? 맞아요. 그래서 특히 비효율을 찾으려고 접근한다라기보다도 업무 자체를 최적화하다 보면 그냥 비효율이 보여요. 그래서 방금 제가 얘기한 방식대로 고객 여정을 설계하고 거기에 필요한 업무를 수반하고, 그리고 이제 그 업무들이 이제 다 정리가 됐다고 했을 때 그거를 사람한테 배치해 나가기 시작하다 보면은 그 과정에서 비효율이 보이기도 하고 병목이 보이기도 하고 합니다. 우선은 그 한 고객의 여정을 바탕으로 해서 어떤 업무들이 필요한지를 전반적으로 하는 서비스 청사진으로 시작을 해서, 그러면 이제 여러 고객이 왔을 때 어떤 식으로 대응이 되는지 타임테이블을 그려 나가는 방식으로 이제 이어가면은 굉장히 좋죠.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업무를 배치하다 보면은 결국 비효율이 발견되고, 혹은 근데 꼭 그 비효율을 해결할 필요 없어요. 어떻게 보면은 예를 들어 뭐 손님이 뭐 10분 기다려지게 되는 게 이제 문제일 수 있잖아요. 그걸 발견했어. 이 지점에서는 10분을 기다려요. 근데 뭐 그거를 해결하겠답시고 이제 무조건 직원 한 명을 새로 투입하는 것도 너무 큰 비용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러면 그 10분 기다리고 있는 지점이란 걸 알고 서비스를 하면 됩니다. 네, 꼭 해결할 필요는 없어요. 그 고객의 기다림을 알아주는 것만으로도 큰 해결이 됩니다. 네, 근데 이제 그런 과정들이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결국 우리 서비스 이 브랜드 내에서 고객 여정이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를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고, 그 이해를 위해서는 서비스 청사진 혹은 고객 여정 맵, 이제 이런 도구들이 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지금 그 하나하나의 어떤 그 방법론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 브랜드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로 접근해서 이제 그런 도구의 사용까지 얘기가 나왔는데, 지금 이런 이 상황적인 부분에서까지 그 도구를 다뤄내기에는 너무나 내용이 많아지는 것 같고, 우선 그런 도구들을 활용해서 서비스를 최적화할 수 있다는 부분을 얘기하고 지금은 이제 넘어가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사장님들이 이건 필요하고 이건 필요 없고 이런 걸 좀 판단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아, 맞죠. 그게 쉽지가 않죠. 그게 쉽지가 않죠. 예를 들어서 뭐 고객이 도착했을 때 인사해야 돼 말아야 돼, 이제 이런 것들. 인사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하면 좋고 안 하면 안 좋은 걸까요? 이제 이런 것들. 네, 이제 그래서 이게 저번 콘텐츠에서 얘기 나왔던 이제 그 카노 모형으로 해서 설명될 수 있는 부분이죠. 어떤 게 이론적 품질이고 어떤 게 단연적 품질이고 어떤 게 이제 매력적 품질일 것이냐. 근데 이제 거기에 있어서도 좀 더 복합적으로 들어갔잖아요. 그건 전략적으로 선택될 수 있는 요소라고. 이거를 매력적 품질 요소라고 해서 만들 수 있으면은 그렇게 해서 설계해서 넣어야 되는 거라고. 네, 되는 게 아니라 의도한 대로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들. 서비스는. 안 그러면 정말 되는 대로 서비스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우선은 이 서비스 최적화를 하기 위해서는요, 필요 업무부터 도출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다시 한번 이제 더 나아가서 필요 업무를 도출하기 위해서는요, 고객 여정을 그리셔야 돼요. 고객 여정을 그려서 거기에서 이제 필요하다 생각되는 업무들을 우선 다 끄집어내야 됩니다. 100개면 100개, 200개면 200개. 그리고 이제 그거를 퍼즐 맞추듯이 맞춰보는 거죠. 네, 그러다 보면은 뭐 직원이 몇 명 필요하다는 것도 산출되고, 뭐